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2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진성TC고요. 코드번호 036890입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을 제가 처음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좀 어떤 기업이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를 영위할 목적으로 뭐 건설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기계회사. 자, 건설 기계가 지금 뭐 사실 경기 민감 산업으로서 그렇게 좋은 산업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좀 의견이 나뉘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성장주가 지금은 조금 더 뭐 밸류에이션 대비 좀 뭐랄까 주가 고평가 우려는 좀 있지만 일단은 성장주를 접근을 하는 게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 뭐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 중장비 기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냐?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싸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망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성장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전망이 나쁘지 않다. 뭔 소리냐 싶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차근차근 일단은 재무와 이 회사의 전망 그런 것들 지금 뭐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뭐 크게 뭐 없어요. 뭐 건설 기계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다. 그리고 뭐 내수 시장에서 회복이 좀 진행되고 있다. 3분기 말 현재까지 일단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가 매출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성장주로 보기에는 산업의 성장이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일단은 일은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나이스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좀 약간 가치주가 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좀 가치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긴 해요. 근데 재무가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일단 긍정. 회사 자체가 일을 좀 잘한다.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이거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은 건설 기계 업종 특성상 부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좀 감안을 해주고 좀 유보율 같은 경우에서도 점점 회사에서 좀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건설기계 특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건설 산업을 영위를 하려면은 약간 재무의 건전성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의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EPS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되겠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 회사가 일을 좀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로.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에서 근데 재무적인 부분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EPS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PER이 11배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한 30배, 40배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비쌉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800원 1800원에서 우리 2019년도잖아요. 지금 19년도에 EPS 계산하면 979원입니다. 자, 979원. 자, PER이 11배. 11배. 굉장히 저렴하죠. 자, 1800원. 여기에서 669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16배로 올라가요. PER이 조금 그만큼 고평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긴 하겠지만은 올해의 2021년도를 반영을 한다라고 수정을 했을 때 EPS가 987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985원 985원까지 올라가니까 PER이 11배가 돼요. PER이 11배다. 재무적인 특성상 이 기업이 정말 좀 저렴한 기업이다. 고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우리 업종의 이 기업이 업종 평균 PER이 260배까지 올라가는데 11배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은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없는 뭐 그런 이슈도 좀 이제 조금 작은 그런 뭐랄까 그런 이슈에서도 이 회사의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생길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한 종목은 뭐 그렇다고 뭐 3배, 4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뭐 매각 대상 기업이 될 수도 있긴 하니까 뭐 일단 뭐 그렇지만은 11배 수준이다 하면은 이 회사의 뭔가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는 순간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대신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필요하겠죠, 시간이. 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건설기계, 방비 부품, 진성 TC, 글로벌 인프라 투자 늘며 수혜 기대. 자, 부진을 털고 재도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사가 2021년 1월 4일 기사입니다. 자,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지만은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죠. 국내는 물론 중국과 미국에서 고객사 주문이 증가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만큼 건설 기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 성장 동력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용 부분 산업을 키운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제가 이걸 보고 괜찮구나.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수요연료전지 시장이 장기간 성장세를 이어갈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올해 진성 TC 매출이 19%, 영업이익이 3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수산업 구조적 고성장의 구조적 재평가 이런 기사가 좀 나왔죠. 두산 퓨어셀이 시장의 지금 70% 가량을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압력판과 매니폴더를 독점이라고 합니다. 두산 퓨어셀도 이 기업의 이 부품만큼은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전에 동아화성도 이런 부분들 뭐 삼성전자랑 제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의 지금 그 가스켓, GMP 그리고 뭐 도어 가스켓, 수소차 가스켓 뭐 그런 부분들을 독점해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좀 시켜드린 이후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GMP 뭐 전기차 그런 쪽에도 좀 연관이 좀 있는 부분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독점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압력판, 매니폴더를 두산 퓨어셀이 앞으로 좀 성장을 하면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이 성장을 하면은 수소 시장이 성장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의 실적이 좀 실적에 비례해서 좀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죠. 독점을 하니까 사업이 뺏길 염려도 없어요. 자, 수소 관련 매출이 2017년 32억 원에서 2019년 134억 원으로 급증을 했으며 앞으로도 더 증가를 하겠죠. 두산 퓨어셀 증설 계획을 고려를 하면은 수소 연료전지향 부품 매출이 168억 원에서 2023년도에는 761억까지. 자, 32억에서 134억까지 2020년 168억에서 2023년 760억까지 달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입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업이익이 지금 2017년도 32억 원, 19년도 134억 원 증가를 했다. 자, 여기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 17년도, 그리고 19년도 134억 원. 자, 19년도하고 17년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품들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2020년에서 2023년도 2020년에서 2023년도까지 761억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럼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거의 뭐 가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가시적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본업은 건설기계의 하부 주행 채용 부품인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대신 뭐 이 부품에 대해서 이 부품이 뭐 어떤 부품인지는 모르겠고 매출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하죠.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재개하고 있고 미국이 대선 종료되면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장성을 좀 보일 것이다.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증가되면 EPS가 올라가고 PER이 더 낮아진다. 더 낮아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매력으로 이 회사가 좀 성장하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자, 최근에 우려감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우리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 시총 소형주인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부각을 받기에는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뭐 주가 자체는 이런 하락분을 다시 메꾸면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을 때가 말씀을 드린 게 2017년도, 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2023년도잖아요. 올해 내년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성장성을 보이는 종목들. 자, 비단 이 종목이 비단 좀 건설기계 쪽에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성장성이 있다, 성장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무슨 얘기냐라고 좀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건설기계 산업에서는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인프라 확대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회복을 한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소 쪽으로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기인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소 부품 쪽에서는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전적의 실적이 개선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자, 뭔가 촉매제가 좀 필요한데 그게 아마 수소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최대 좀 이제 메리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고 지금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죠.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리는 거니까 매수 매도 판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간이 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고 분할 매수 아니면은 뭐 분할 매도 그런 식으로 안정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시가총액이 조금 하위에 있지만 좀 소형주지만 그만큼의 그런 뭐 안정성이 조금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급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 주식을 매매하면서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면은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매수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뭐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더 좋은 종목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좋게 말씀드렸다라고 해가지고 뭐 몰빵을 한다던가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월 2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이날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7시 한 40분 9시 이전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딱 땡 치면은 영풍재지 현재가 6,650원 1차목표가 6,850원 손절가 6,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지연은에너지 현재가 3,280원 1차목표가 3,380원 손절가 3,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추천드리고 9시 5분에 영풍재지 바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에너에너지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이 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여기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거든요.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그날 바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좀 단기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리딩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루에 3종목, 2종목이 나갑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2종목 나가는데 이렇게 수익률, 솔직하게 손실이 난 종목들이 어떻게 손실이 났다, 그런 것들 이렇게 수익률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뭔가 난 공부라든가
좀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